런웨이부터 거리까지 옷을 통해 완성되는 언어, 패션. 패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고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선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가 사준 옷을 입혀지게 되잖아요. 저는 늘 이게 앉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제가 청바지를 입고 싶어요. 그런 거는 뒷주머니에 이제 쇠가 박혀 있어요. 엉덩이에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거를 잘 못 입습니다. 사실 옷 사는 것들은 일상이잖아요. 일상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도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선택하기보다는 선택을 당해서 그냥 주는 옷을 입다 보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좀 피동적이 되는 거죠. 해외에선 몸이 의상에 맞추기보다 의상이 몸을 따라가야 한다는 가치관 아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옷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성 패션에 세밀한 기능을 추가해 장애인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패션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게 한 것이죠.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타겟으로 한 시장의 규모가 작은 데다가 판매를 통한 이익을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이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태어날 때 척추에 암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장애 알을 키우면서 장애 용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옷을 혼자서 입어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항상 아이 옆에 있어줄 수가 없는데 아이가 혼자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외국에는 이런 의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고 있으면은 이런 기능이 라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기능들을 진짜 구현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아이디어의 문제보다는 이걸 돈을 벌든 안 벌든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꾸려나갈 수 있는 게 그런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 만드실 만한 분이 없나요? 라고 제가 제 소셜미디어 사이트에다 올렸었어요. 카테고리 매니저께서 연락을 주셨죠. 그랬더니 막 와 좋네요 라고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팅이 있으니까 잠깐 오시라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업체 부장님을 소개를 해주시겠대요. G마켓에 이제 그 단독 의류를 납품하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제 친구 중에 장애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80년대, 9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쫙 붙는 뭐 스키니 바지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입고 싶어 했습니다만 실제 장애인에게 그런 거를 입을 수 있는 상품도 없었고요. 패셔너블한 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전문 업체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공급해 주시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중요한 소비자십니다. 장애인분들과 노인분들이 사실 패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된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능적으로만 좋아서 옷을 입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멋스러움과 화려한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밀착이 돼야 되는데 소비자로서 옷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권리를 가지실 수 있게 시장을 열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옥션의 케어 플러스 활동 등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을 이어오던 이베이 코리아는 최근 의류업체 펜코와 손을 잡고 모카썸 위드라는 장애인 의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기성 패션의 멋스러움을 살리면서 동시에 작지만 중요한 기능을 더했죠. 앉아서 옷을 입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분들을 위해 지퍼 대신 양옆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벨크로를 부착했는데요. 이를 통해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쉽게 다리를 넣을 수 있도록 했죠. 더불어 항상 앉아있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바지 뒤춤이 짧으면 허리를 숙였을 때 속살이 보이기 쉽기 때문에 바지 뒤춤을 보다 더 길게 만들었고 허리를 고무줄로 조절해 배가 나오기 쉬운 휠체어 이용자들이 쉽게 허리를 조절해 입을 수 있게 했죠. 상의의 경우 팔을 올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앞이나 뒤에서 잠글 수 있는 형태로 상의를 제작하는 등의 간단한 기능을 더했습니다. 저희는 이 의류가 펑션과 패션을 다 만족시키면은 이건 비장애인들도 입을 수 있는 의류라고 생각을 해요. 지퍼를 어떻게 쉽게 만들면은 그 소근육이 좀 발달 안 돼 있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자기가 혼자서 지퍼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요새 많이 말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기도 하죠. 보통 장애인에게 편한 디자인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가족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커플룩처럼 언젠가는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싶은 그런 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업체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소비자한테 각인을 시켜야 되려면은 많은 커버리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가장 큰 이제 온라인 유통업체이기는 하지만은 저희 말고도 더 많은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 시장 자체가 넓어질 수 있으면 전 너무 좋은 거죠.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원단 소재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적합한 기능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손이 가는 작업들입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유수의 그 어댑티브 라인 옷을 만들었는데 실제 한국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디자인이나 기능들이 있었고요. 비장애인 분들하고는 실제적으로 체형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한 단계씩 하나씩 만들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장애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런 걸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관광 상품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그냥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